자, 생명가능지대가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을 우리는 생명가능지대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생명가능지대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 생명가능지대 내에 존재해야지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생명가능지대가 우리 핵심이고 그다음 뒤이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면 물이에요. 근데 그 물 중에서도 고체나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지구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살고 있고 다른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단편적으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물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냐? 첫 번째는 비열이 굉장히 커요. 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애는 온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얘기고,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것은 기온 유지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태양이 떴을 때 엄청 뜨거워졌다가 태양이 사라진 밤이 됐을 때 엄청 추워지면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막 적도처럼 뜨거웠다가 극지방처럼 추워지면 이제 항상성이 깨지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온도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필수적으로 물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녹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 용매로서의 역할에서 두 가지가 중점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물이 존재함으로써, 바다 혹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함으로써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이제 그 바닷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일정하게 조절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게 되면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게 됨으로써 꼭 온실 속에 들어간 것 같고, 혹은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물질들도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탄소도 녹일 수 있고 산소, 질소 등등등 아주 많은 물질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생명체의 탄생을 하기 위해 필수 물질들이 탄소,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다 녹아들음에 따라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물질들, 여러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게 바로 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외계 생명체가 혹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이제 비열이 커서 그다음에 용매로서의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주 공간에 가서 그럼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 물이 존재하는 지역을 우주 공간 내 중에서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생명 가능 지대요. 생명체가 사는 지대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구역,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이 생명 가능 지대라는 것 정의를 기억하시고, 자, 이 생명 가능 지대는요, 별로부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얼음이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기체가 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 이 별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멀리 있는 행성은 너무 추워가지고 물이 얼어붙을 거고, 그다음에 너무 가까우면 이제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체 상태로 해서 물이 날아가 버리겠죠. 자,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를 결정짓는 요인은 이제 별의 광도, 질량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전궤도의 반지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얘네들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해봅니다. 자,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에 딱 존재되어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질량, 1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애가 생명 가능 지대를 이 위치에서 이 범위만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그 범위가 금성과 화성 사이인데 딱 정확하게 지구가 그 사이에 싹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구가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여러 조건들이 종합됨에 따라서 생명체가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우주 공간에는 태양을 제외하고도 여러 별들이 있죠. 이렇게 질량이 작은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는데, 이 질량에 따라서, 별들의 질량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가 각각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질량이 작은 애들은 광도가 작기 때문에, 온도가 작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가 좀 앞쪽으로 당겨져 오게 되고요. 폭도 좁겠죠. 생명 가능 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아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크게 되면 광도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이 이제 많이 뿜뿜하기 때문에 더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야 되고, 또 하나 폭도 넓은 상태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증가하게 따라서 이제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이 넓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 이외의 조건들도 아래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 가능 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가장 디폴트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외계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느냐. 외계 생명체들의 조건 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밖에 없는 조건, 걔네들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같은 조건입니다. 자, 먼저는 생명 가능 지대, 이거 디폴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액체 상태의 물이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존재해야지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중심별 혹은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땐 태양의 질량이 적절해야 돼요. 적당해야 된다. 너무 질량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질량이 커도 안 돼요. 자, 적당한 질량을 가짐으로써 이제 생명 가능 지대의 폭과 거리가 일정 적당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질량에 의해서 별의 수명도 결정이 되는데 그 수명도 어느 정도 길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정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질량이 적당해서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 된다. 자, 왜 수명이 길어야 되는지 아래쪽에서 더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별 혹은 태양이라고 봤을 때 질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생명 가능 지대가 좀 멀리 후퇴되게 되어 있고 폭이 넓어요. 후퇴되고 폭이 넓어서 그 위치에 행성이 있으면 다행히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 주계열성으로서 지낼 수 있는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중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소 고갈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겠죠. 수소 고갈이 일어나게 되면 주계열성이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별은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진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수명이 필요해요. 별이 수명을 갖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게 살아버리면 이제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질량이 큰 별인 경우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생명 가능 지대에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작으면 수명은 길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자, 생명 가능 지대도 뭐 앞쪽으로 당겨지고 폭이 좁으니까 그 안에 정확하게 그냥 행성이 들어가면 돼요. 어쩌다가 들어가. 그러면 괜찮아. 그것까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폭과 범위가 매우 좁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먼저는 이제 너무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과 별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중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중력이 커다랗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밸런스에 의해서 자전하고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동일해지는 동자전 주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동자전 주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별이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태양과 같은 애죠. 그리고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공전 궤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행성이 빙글빙글 돌죠. 자, 이 행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잘라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요쪽이 낮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이 밤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1년 동안, 지구를 기준이라면 1년 동안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겁니다. 달이 동주기 자전을 하는데 얘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죠.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긴 하지만 지구를 태양이라고 기준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될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얘가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도 합니다. 자전을 하게 되면 같은 주기로 자전을 하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공전을 해서 약 90도 정도로 위치되는 위치로 갔을 때 얘도 자전을 90도로 한다고요. 같은 주기로 하니까. 자, 이 방향에서 90도로 자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90도가 되면 태양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낮이에요. 공전을 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도 이 위치가 그대로 가서 여전히 낮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서 공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위치는 낮이에요. 여전히 그 위치는 낮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낮은 지역이 공전을 아무리 해도 그리고 자전을 아무리 해도 계속 낮만 되고 밤인 지역은 계속 밤만 된다는 얘기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낮은 지역, 밤인 지역으로 완벽하게 구분. 그럼 생명체들은 낮만 있고 밤만 있을 때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낮과 밤이 일정하게 띵까띵까 해야지만이 이 생명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낮과 밤이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자, 질량은 일정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태양이 딱 적당한 상황. 그래서 이제 수명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도 적당하고.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질량이 커지게 되면 수명이 짧아서 안 되고 작아지게 되면 동주기 자전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구 대기압 있죠. 일정한 대기압이 있어야 돼요. 그 일정한 대기 상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존재했을 때 온실효과도 나타나고 또 산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성체 및 해로운 전자기파, 특히나 자외선, 오존층이 있는 거죠. 오존층. O3층이라고 쓰는데 자, 오존층이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줘요. 그렇게 대기가 존재해야 되고 또 우주 공간 우리 지구 바깥쪽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죠. 자기장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우리 아래쪽에 있나요? 아래쪽에 있는 유해한 우주선을 다 방지를 해줄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그 결과 생명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효과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 하나 온실기체들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밤낮에 큰 기온 변화가 없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대기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자, 아래쪽에서는 우주선 얘기를 하네요. 자기장. 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미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라면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막아줘서 생명체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자전축이 일정 부분 경사가 지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막 확
되면 안 되고요. 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선 다 적당한이라는 애들이 붙어요. 자, 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계절 변화에 의해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풍요롭게 되고 다양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23.5도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위성이 존재해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달. 자, 얘가 존재함으로써 이제 밀물, 썰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게 되고요. 자전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죠. 동주기 자전 이런 거 안 돼요. 일정한 적당한 자전 주기를 가짐으로써 낮과 밤이 존재하게 되고 균등하게 지구 전체에 혹은 행성 전체에 균등하게 에너지를 분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행성의 질량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자, 클수록 중력이 작아져서 이제 대기 입자들 표면에 들러붙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적당한, 이것도 적당, 자전 주기도 적당, 그 다음에 위성도 적당하게 있고 경사도 적당하게, 다 적당하게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갖는 그 적당한 조건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조건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분광형에 따라서 이제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광형은요, 중심별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7가지 형태로 나타난 거죠. 자, O형과 B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 그 다음에 K형과 M형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예요. 자,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 혹은 광도가 크다라는 얘기.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질량이 큰 중심별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폭이 넓은 특징은 있지만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충분히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없다. 자, 낮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은 경우죠. 질량이 작은 경우도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폭이 좁아요. 대신 이 거리에 가까운 생명 가능 지대에 행성이 있으면 중심별이랑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동주기 자전을 한다고요. 그러면 낮밤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구와 같은 애들 G형이 바로 태양이죠. A, F, G형 얘네들이 가장 적당한 질량 그리고 온도를 갖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도 분광형에 따라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 여기 A, F, G 여기쯤이 이제 생명 가능 지대가 존재하고 거기에 행성이 존재했을 때 조건이 다 맞다면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